안녕하세요. 3일 아이닷컴 목요일 세무상담위원 장보은 세무사입니다. 오늘 2025년 개정세법 강연을 준비해봤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바뀌는데요. 제가 이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조법, 소득세법 이렇게 바뀐 내용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좀 의미 있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024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일부는 통과되고 일부는 국회를 못 통과했어요. 그거 좀 정리된 게 좀 있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요거 사실 전부 정부안은 부결됐는데 요 부결된 내역은 뭐 다시 부활할 것 같지는 않고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다음 종부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다음 간접세법이고요. 그다음 조세특례자법에 이렇게 목차별로 중소기업, 연구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된 내용을 좀 다 담아봤어요. 그다음에 늘 그렇지만 이제 다른 개정세법 강연에서는 못 다루는 지방세 관계법 내용, 지방세 기본법하고요,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하고, 그다음 지방세 특례자법 중에 좀 주요 개정 사항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실 텐데 매년 제가 이제 개정세법 강연을 해요. 거기서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매년 개정되는 거를 다 다루다 보니까 약간 호불호가 있으시더라고요. 많이 쓰지도 않고 특정 업종의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 예를 들어서 사건도 없는 거를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제가 좀 유용하게 많이 쓰는 위주로만 강연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보겠습니다. 전자송달 서류 철회 기준인데요. 전자송달로 하게 되면 이제 이메일로 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납부서가. 요거 이제 안 열어보면은 2회 안 열어보면은 철회해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일반 송달을 하게 되는데 3회 연속 안 열어보면은 이제 철회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전자송달된 내역으로 이제 납부하게 되면은 열람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게 고지서뿐만 아니라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기까지 납부한 걸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됐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부무 승계 관련한 내용인데요. 상속인은 이제 피상속인의 납세물을 승계하는데 이제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로 승계를 하죠. 그때 이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를 이제 부과하다 보니까 국세기본법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험금을 상속 포기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상속으로 얻은 재산으로 봐서 납부물을 승계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 승인 받은 경우 이렇게 그런 경우는 그러면 승계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행령에는 승계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기법에는 보험금은 민법상은 이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증법에는 의제 규정으로 상속재산을 포함하는데 국기법에는 의제 규정이 없잖아요. 그걸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 그 말이 맞다.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데 왜 납부물을 승계하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상속 포기든 한정 승인이든 일반 상속이든 요건을 둬서 납부물을 승계하는 거야라고 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월 세액공제액의 부가제척기간 특례 신설인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2월 세액공제는 공제 못 받고 이제 공제 초과돼가지고 미뤄뒀는데 10년 이내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법인세 소득세 신고할 때 부가제척 기간이 5년, 무신고 7년인데 그 제척 기간 끝나고 예를 들어서 8년째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공제받은 거를 맞냐 안 맞냐 해서 잘못됐으면 추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일반 제척 기간 경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례 제척 기간으로 그렇게 이제 10년 내 공제받는 걸로 해서 일반 제척 기간 끝나면 공제받고 나서 1년간 확인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내용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이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도 이제 50% 초과하게 되면 지분이 그러면 제2차 납부 의무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이슈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간주취득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액공제액의 경정청구 허용 이거 참 잘 바뀐 것 같아요. 경정청구는 일단은 과표세액을 과다신고에 과다신고에서 돌려받거나 결손금 환급세액으로 과다신고에서 돌려받거나 이런 게 되는데 이제 세액공제를 하다 보면 세액공제에서 돌려받으면 경청구 대상인데 세액공제 넣지만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저한세 넘고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최저한세 세액공제를 그러면 과거에 세무조정을 잘못해서 안 넣었는데 넣어봐야 지금 돌려받을 금액은 없는데 그러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약간 편법이지만 수정신고 형태로 넣었어요. 수정신고를 형태로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전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난 옛날에 그런 식으로 넣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록 남겨두려고요. 했는데 이제는 이제 세액공제 또 과소신고하면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제청구 대상이 돼서 이제 차후에 이제 미래에 그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예외적인 경정청구 기간의 합리화에서 저희가 이제 그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부가처분 있잖아요. 그럼 90일 내 불복을 하든가 아니면 90일 내 경정청구로 그 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바꿔주세요. 뭐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기간을 3월 내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날짜를 좀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90일은 또 이제 심판 청구 하는 불복 절차의 날짜를 맞춘 거라서 여기 이제 뭐가 맞는지 어쨌든 달라졌다.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수령 국세환급금의 충당 기준인데요. 그 10만 원이 안 되면요. 그 이제 고지할 세금하고 이제 퉁을 쳐서 그냥 고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급받은 효과가 생기는데 10만 원이 넘어버리면은 이제 국세환급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안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효 5년이 경과하게 되면 환급금이 소멸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소액 환급금의 금액을 높여줘야지만 이 자동 충당돼서 이제 환급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런 환급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환급금이 신청해야 받는다는 것도 모르는 거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그런 권리를 보장해주는 좋은 개정안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거 이제 국세청 소속위원, 그다음에 심판원, 결격 사유 이런 건 보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제 보통 보름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불복 청구했는데 기각된 것도 아니고 인용된 것도 아니고 재조사라고 해가지고 조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7일 내 통지한다라는 게 신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예고 통지하는 거 내용 중에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게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하는 것과 동일하게 결정하면 통지할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똔똔인데. 그래서 그걸 제외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이제 신고 포상금 이거 안 발행하고 미발급하고 이런 거 이렇게 찌르면 이제 포상금 받는데 요 금액이 건당 50만 원 이하 인당 그 포상금이 연 200만 원 이하 포상금 주는 거에 대한 내용을 금액을 낮춘 거예요. 건당 25만 원, 인당 1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해서요. 예, 이렇게 해서 마치고